대부분 원산지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하셔서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면제 대상이라고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용으로 물건을 수입해다 그 물품 그대로 우리나라에다가 유통을 할 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원자재 또는 원재료를 조달을 해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조 공장의 원료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우리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데 써서 이 원재료 자체가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가공에 투입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원산지 표시 면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어차피 투입이 돼가지고 실제 그 모습을 이룰 정도로 가공이 되고 그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원산지가 어딘지를 다시 또 판정을 하게 될 테니까요. 첫 번째는 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제조 가공에 투입되는 원재료 수입일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고요. 그리고 또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거는 판매나 임대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입니다. 제가 앞에서 판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인 경우죠. 만약에 판매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수입을 해다가 우리가 직접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면제 대상이 있으면 이런 면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면제는 당연히 깐깐하게 심사를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제조 가공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제조하는 업체인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들, 사유서 등으로 소명이 되는데 판매나 임대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사용한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단순히 수입 대행만 한다. 실수요자를 위해서 수입만 대행해 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실수요자와 그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증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인 경우에 이것도 무조건 건건히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서류 제출이나 검사로 선별됐을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래서 원산지 면제 대상으로 신고를 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계셔야지 세관 심사 단계에서 문제없이 깔끔하게 끝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